지금 확정된 변호사는 2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먼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데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고요. 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던 바도 있고 또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는 등 이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특수통으로 불리는 대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도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해서 이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유력한 물망에 네.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변호를 맡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다른 심판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재판 준비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자, 대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이제 선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지금 확정된 변호사는 2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먼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데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고요. 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던 바도 있고 또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는 등 이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한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특수통으로 불리는 대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도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해서 이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유력한 물망에 네.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변호를 맡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밝히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는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데,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된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때 마지막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자, 이종호 실장님, 어쨌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적극 변론에 나서면은 이제 탄핵 심판이 좀 장기화할 수 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 있다면은 더욱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이것이 내란죄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내란죄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선고까지 마무리된 사건 딱 하나입니다. 12.12 사태 주역들 군사 반란이고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적용이 됐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을 해서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 이걸 정권을 찬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앞에 어떤 사례도 없고 이게 정권 찬탈의 목적, 이게 사실 내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정을 마비하고 국정을 마비한 것인데, 그렇다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어떤 목적이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정권을 찬탈한다든지 정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들, 이런 논리들을 동원을 해서 아마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질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의 어떤 비위 문제, 비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란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집단의 어떤 범죄입니다. 내란 수괴도 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있고, 또 내란 단순 가담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혐의를 만약에 형사 소송을 걸었을 때 거의 수십 명의 지금 피의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말들, 그들의 증언들,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고, 이게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집단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죄를 다 구성하는데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먼저 이건 내란죄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그 파면을 시킬 때, 이게 바로 거꾸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재법 그 51조도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계속될 거고요. 하나 더. 두 번째 질문에 짧게 답을 하면, 네. 대통령이 물론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변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대통령이 사실 자신이 비상계엄을 통해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다면, 대통령은 지금 피청구인으로서 사실 조금 더 겸허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헌재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야기에 그 변론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자신이 일으킨 걸 자신이 저런 논리로 스스로 나서서 변론을 하고 있다? 이것이 태도의 측면에서 꼭 그 좋은 방향으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건 좀 우려스러운 어떤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가 될지도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주심에는 정영식 재판관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주심에 대해서 어떤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좀 형식적인 임명에 그칠 것인지? 글쎄요, 일단 주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이게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배정으로 이제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심이라는 분은 사실 뭐 평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돼서 뭐 결정문에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의 일은 하지만, 탄핵 심판,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당연히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네. 따라서 뭐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어떤 판결 결정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로서도, 그리고 재판관 모두에게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탄핵 심판을 또 진행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관 하나하나의 뭐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고려될, 아예 생각조차 될 만한 그런 여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